자, 경우의 수부터 진도를 나갈게.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도 확률 배울 때 잠깐 배웠었고, 중학교 때 개념에서 조금 더 유형이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말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 합집합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걔네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교집합이 있다면 우리 교집합이 있으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해주고 공통부분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2번 더해졌기 때문에 교집합을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또는은 합집합의 의미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집합의 경우의 수,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A가 일어나는 사건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게 N가지야. 이런 식으로 N가지가 나오면 결국에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를 몇 가지를 봐보면 자,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4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는 4의 배수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졌어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얘는 합의 법칙으로 4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주고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20의 배수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의 배수의 개수는 1부터 100 사이에 25개고 5의 배수는 20개. 거기에서 20의 배수, 교집합 20의 배수 5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ABC 순서쌍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준을 일단 그냥 아무렇게 막 잡지 말고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는 게 조금 더 경우를 나눠주는 그 경우의 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큰 C를 기준으로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늘려가 보는 거야. 만약에 C가 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C가 4면 얘는 2A 더하기 B가 2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A,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가 1, B가 0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아닌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C가 1이야. C가 1이면 2A 더하기 B는 11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A 더하기 B는 11에서 또 다시 기준을 A를 기준으로 A가 1이면 B는 얼마?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A에 나올 수 있는 이걸 순서쌍을 또 다 세볼 필요가 없이 개수만 세면 돼. 그러니까 A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괜찮겠지? A가 5면 B는 1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5개가 나오고 그러면 C가 2야. 그러면 2A 더하기 B는 또 이런 식으로 방정식 풀어가지고 8 그러면 A의 1부터 어디까지? 얘가 A가 4가 돼버리면 B가 0이 돼버리니까 A는 3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3개 C가 3이야. C가 3이면 2A 더하기 B가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또 A에 올 수 있는 게 1부터
얘는 2까지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2개. 그래서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세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얘 전개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 이걸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개를 했다라는 거는 요게 항 중에서 하나, 걔랑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얘 동시에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얘는 4개 중에 하나. 곱하기 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요거 다 곱해서 24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려면 만약에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 똑같은 항이 나오게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또 X항이 나와. X 뭐 W 이렇게 나왔을 때 얘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공통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식까지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의 곱으로 얘 항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몇 가지 잘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봐보면 약수에 대한 문제 일단 잘 나와요. 약수에 대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소인수 분해 무조건 소인수 분해가 기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약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 다 시켜놔야 돼. 그러면 일단은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우리 약수라는 거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 걸 가지고 2의 몇 승이냐, 3의 몇 승이냐, 5의 몇 승이냐 이런 식으로 소인수를 가지고 약수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2의 몇 승,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안 오는 거부터 1 해가지고 어디까지? A까지. 그래서 총 몇 가지? A 플러스 한 가지가 돼요. 0부터 A까지니까. 또 3의 몇 승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의 하나도 안 오는 거부터 어디까지? B까지. B 플러스 한 가지. 그러고 5의 몇 승이냐 해가지고 5도 얘 안 오는 거부터 해가지고 C까지 해가지고 C 플러스 1까지 해서 2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 예 연달아서 약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곱의 법칙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약수 중에서 짝수다. 짝수라는 거는 2의 배수를, 즉 2의 약수 중에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얘는 2가 안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A가지. 그러고 나서 얘 3은 어차피 뭐야? B 플러스 한 가지. 5는 C 플러스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짝수라는 소리는 얘는 짝수가 무슨 소리야? 얘는 약수 중에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2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A가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의 배수다라고 하면 3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3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B가지가 되는 거고 2는 어차피 A 플러스 한 가지, C는 5는 C 플러스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거는 공식으로 외워놓을 거야. 나중에 수원 가서 한 번 더 나와요. 등비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로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래서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1에서부터 2의 1승, 2의 2승 해서 어디까지? 소인수 분해해서 2의 A승까지. 또 1부터 얘 3의 1승, 3의 2승 해가지고 3의 B승까지. 얘 1부터 5의 1승, 5의 2승 해서 얘는 5의 C승까지. 이걸 다 더해서 곱하는 거야.
곱해주면 어차피 이거를 하나 전개했다라고 하면 모든 약수가 다 나오고 그게 더해지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요 공식으로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약수의 총곱 요거는 어차피 합 나오는 김에 총곱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약수의 총곱은 어떤 식으로 구해줄 거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우리 만약에 12의 약수야. 12의 약수면 1, 12, 2, 6, 3, 4 이런 식으로 약수가 만들어지는데 얘 약수의 총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순서대로 곱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어? 얘네 둘이 곱해도 10이야. 이렇게 둘이 곱해도 10이야. 둘둘둘둘 곱해서 다 12, 12, 12가 만들어져요. 즉 자기 자신이 몇 번? 여기서는 3번 곱해지게 됐어. 왜 3번이야? 약수의 개수가 총 6개인데 그게 2개씩 짝지어지면서 12가 3번 곱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약수의 총 곱이라는 거는 얘 원래 숫자 n이 몇 번이 곱해지냐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몇 번이 곱해지냐면 얘가 몇 번 곱해져? 얘는 어떻게 곱해지냐면 약수의 개수 우리 위에서 배웠잖아. 총 약수의 개수를 2개씩 짝지었을 때 n이 계속 곱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수의 총 곱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수에 대한 문제 먼저 한번 보면 자 360의 약수다. 당연히 360을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지. 우리 소인수 분해 어떻게 했냐면 360을 뭐 이런 식으로 2로 나눴어. 180 계속 이렇게 나눠본 거죠.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도 되고요. 뭐 얘가 3, 얘가 9, 아니지 3, 15. 그러고 나서 3, 5 해서 3의 2의 세제곱, 3의 2승, 5의 1승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도 되고 그냥 360을 어떻게 쪼개도 돼? 뭐 얘가 4 곱하기 90 이런 식으로 그냥 쪼개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해주면 돼? 여기서 그냥 약수의 개수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약수의 개수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한 지수 3에다가 더하기 1, 3 더하기 1 곱하기 3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더하기 1, 얘 1 더하기 1 해가지고 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의 개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2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3까지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하고 5는 얘 안 갖고 있는 것부터 0부터 2까지 해가지고 3가지 5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 2가지 해가지고 요거 다 곱해주면 얼마? 30 얼마냐? 9, 28 18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 소리는 3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얘 2는 0부터 얘 3까지 4가지 그러고 나서 3이 어떻게 돼? 3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가지 그러고 5는 안 갖고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1가지 하나 갖고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2가지 해서 16가지 이런 식으로 얘 짝수 3의 배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약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소인수분해 한 것들을 몇 개씩 2의 몇 승이냐 3의 몇 승이냐 5의 몇 승이냐 여기 지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위에 문제 봐보면 이제 1부터 3까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3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얘 합이 아니라 만약에 첫 번째 곱이 3의 배수다. 곱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2개의 숫자를 곱해서 3의 배수의 형태가 되려면 얘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으면 되겠지. 곱해서 3의 배수 문제는 좀 쉬워요. 예, 그러면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 포함하는 거랑 2개 포함하는 거랑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얘는 아예 전체에서 3의 배수 포함 안 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곱해서 3의 배수는 좀 더 문제가 쉬워.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얘처럼 합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또는 합해서 3의 배수가 안 되도록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이 3의 배수다, 합이 4의 배수다 이런 문제는 얘는 일단은 숫자를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돼. 분류.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0인 거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본 거야. 자, 1부터 30까지 홀수야. 총 15개가 있는데 얘 일단은 1, 이건 뭐야? 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래서 1. 3은 3으로 나눴을 때 3의 배수 나머지가 0인 거. 5.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이런 식으로 3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얘 분류를 해놓으면 1, 3, 5, 7. 얘 7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9, 11, 13, 15, 17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겠지? 이거를 다 해도 되고요. 그냥 개수만 세놔도 상관은 없어요. 25, 27, 29 해가지고 총 몇 개씩? 5개, 5개, 5개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렇게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뽑아야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얘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얘 어떻게? 만약에 나머지가 1인 것 중에 하나를 뽑았어. 나머지가 1인 걸 뽑았어. 그러면 하나는 어디서 뽑아야 돼? 하나는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둘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2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뽑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뽑아? 3의 배수에서만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것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럼 5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하나 뽑아 5개 중에 하나 뽑고 그리고 나머지가 3의 배수에서 2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5개 중에 2개를 뽑았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OC이다. 뒤에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어떻게도 풀어도 되냐면 그냥 여기서는 하나하나 세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서 얘 5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았어. 근데 3하고 9 뽑은 거나 9하고 3 뽑은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2로 요 2가지 경우의 수가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2개로 다시 나눠봤다라고 해서 뽑아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35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이 3의 배수다.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어? 얘는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서는 2개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나왔지만 만약에 3개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왔다. 3개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다 생각을 해봤어야 돼.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3개, 뭐 이런 식으로 다 경우를 나눠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수영도가 뭐야? 가지치기.
정말 노가다로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기 물건이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지 않았다. A, B, C가 뭐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자신의 교과서를 섞어놓고 한 권씩 선택하기로 했어. 이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 A가 A 거 가지면 안 되는 거고 B는 B 거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 거를 갖지 않는다. 요 문제는 무조건 수용도를 그릴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걸 경우의 수로 네 사람이 있을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경우의 수 이렇게 다 센다고 생각해봐. 경우의 수,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하나야. 그러고 동시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가 B 거를 가져갔을 때랑 B 거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랑 B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A가 B 거를 가져갔으면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지만 왜 안 되니? 근데 만약에 A가 B 걸 가져가지 않았어? 그러면 B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3을 곱할지 2를 곱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의 곱으로 다 나타내 줄 수는 없어서 이 문제는 진짜 수용도를 다 하나하나 나타내서 그려줘야 돼.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게 B, C, D 이런 식으로 B, C, D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A에 B가 왔어. 그럼 B에 올 수 있는 게 A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가지치기로 하나하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C에 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D, C가 되는 거고 여기서 A, D가 남았으니까 D, A였어야 되고 여기서는 A, B, D를 썼으니까 A, C가 남았네. 그러면 A, C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그려봐. 그러면 이제 A가 C를 가져갔어. 그럼 B에 올 수 있는 게 A, B 안 되고 D. A, C면 이제 남은 게 B, D가 남았어. 그러면 얘가 D, B. 그럼 여기서는 C, D를 가져갔으면 A, B냐, B, A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또 A가 D를 가져갔어. 그럼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얘가 A, B, C, B 안 되지. A, C가 되는 거고 얘 A가 왔으면 이제 올 수 있는 게 B, C니까 B, C 그리고 여기 D, C가 왔으면 A, B가 있고 B, A가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하나하나 다 세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5개까지는 안 나와 어차피. 3개는 더 구하기가 쉽고요. 4개가 가장 자주 나오기는 하니까 얘는 외워놓는 것도 괜찮아요. 4명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바로 9개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좀 더 문제 푸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고 이제 이번에는 A에서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조금은 달라요. 얘 A에서 B로 다가가는 함수 중에서 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X가 아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야? F1은 1이 아니고 F2도 2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F4는 4가 아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위의 문제랑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에서 A로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A에서 A로 대응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얘 경우의 수는 아까 가지치기로 구해봤듯이 9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놓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이랑 치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A에 올 수 있는 게 1, 2, 3, 4야. 그리고 이제 B에 올 수 있는 거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가 3, 4, 5, 6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1, 2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1, 2는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3, 4예요. 3, 4. 그럼 우리는 얘 1, 2는 아무거나 가면 되는 거니까 3, 4를 먼저 대응을 시켜놓은 다음에 얘 F3, F3, F4 얘를 먼저 대응시켜놓고 1, 2를 남은 거에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 3, 4 먼저 시켜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 얘도 원래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제약이 되는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대응을 시켜놓고 얘 F1, F2는 남은 거만 대응시켜주면 되니까 그냥 바로 경우의 수로 풀어줄게. 그러면 F3이 갈 수 있는 거는 F3이 예를 들어서 자, F3은 3한테는 갈 수는 없어. 근데 4한테 갔을 때랑 4가 아닌 얘 5, 6한테 갔을 때랑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는 게 F3이 4한테 가버리면 4가 갈 수 있는 거는 F3이 4한테 가버리면 4가 갈 수 있는 거는 3, 5, 6 아무거나 세 가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러면 F4가 3개 중에 하나 갔어. 그러면 이제 1, 2가 갈 수 있는 게 2개 중에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6가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F3이 5, 6 중에 하나 갔어. 그러면 이제 5, 6 중에 하나 갔으면 F4가 갈 수 있는 거네. F3이 5한테 갔어. F4가 갈 수 있는 거는 2개. 그리고 이제 F1은 남은 거 2개 중에 하나 해서 얘 F3이 5 또는 6한테 가버리면 즉 2개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F4가 갈 수 있는 게 2개, 2개, 하나 해서 여기서 8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가지고 얘는 F3이 4한테 가냐, 4한테 안 가냐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얘 6 또는 8개, 14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위에처럼 다 하나하나 가지치기로 구할 필요는 없어. 얘네 둘. 제약이 되는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경우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남은 것들로만 대응을 시켜준 거야. 자, 그러고 잘 나오는 유형이 또 뭐가 있냐면 얘 돈, 지불하는 금액이랑 색칠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이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이제 문제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달라. 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랑은 얘는 다른 방법이야. 방법의 수로는 달라. 근데 금액은 어차피 1000원이잖아. 어차피 1000원이니까 금액으로는 얘네들은 같은 경우의 수로 그냥 한 번만 세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세줄 거냐면 자,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각각의 화폐를 어떻게 내냐. 즉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P개, 500원짜리 Q개, 1000원짜리 R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100원짜리를 안 내냐, 하나 내냐, 2개 내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P개까지. P개 내냐. 그래서 총 몇 가지? P 플러스 한 가지.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또 500원짜리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500원짜리를 안 내는 것부터 Q개까지. Q 플러스 한 가지. 얘 1000원짜리도 얘 안 내는 것부터 R 해가지고 R 플러스 한 가지. 이렇게 지수, 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얘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라는 말이랑 또는 0원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빼주는 이유가 0, 1으로 한 가지를 빼주는 거야. 왜? 100원 안 오고 500원짜리도 안 쓰고 얘 1000원짜리도 안 쓰는 경우의 수 그 한 가지 0원을 빼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 일부 또는 전부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0원 한 가지 마저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금액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얘 500원짜리를 2개 내나 1000원짜리를 하나 내나 같은 경우로 세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세줄 거냐면 이렇게 중복되는 단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중복되는 이런 단위에 대해서 얘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 바꿔가지고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즉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처럼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3개가 있고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 그랬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세라라고 하면 어차피 500원짜리 2개 쓴 거랑 1000원짜리 하나 쓴 게 같은 경우기 때문에 1000원짜리 하나를 500원짜리로 환전을 해서 그럼 500원짜리 2개가 돼서 우리는 총 5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밑에 문제로 봐보면 자 1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그리고 100원짜리 1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 방법의 수는 10원짜리를 안 쓰냐, 하나 쓰냐, 2개 쓰냐 해가지고 몇 가지, 1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50원짜리는 4가지, 100원짜리는 2가지, 그 중에서 0원을 제외해서 얘는 23가지가 나오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중복되는 거를 봐보면 10원짜리는 2개니까 중복이 안 돼요. 50원짜리 3개가 즉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가 중복이 되잖아. 이렇게 중복이 되는 단위에서만 지금 10원짜리가 2개 있고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얘네 둘이 중복이 돼 큰 거를 작은 단위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0원짜리 하나가 50원짜리 2개가 되면서 50원짜리 5개로 우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원짜리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50원짜리는 6가지. 그 중에서 0원을 제외하니까 17가지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이제 색칠하는 문제인데 색칠하는 문제에서 이제 명심을 해줘야 되는 거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영역 안에 4가지 색을 이제 칠할 거야. 4가지 색을 칠해야 되는데 그냥 막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웃하고 이렇게 면으로 접하고 있는 애들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하도록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애들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하도록 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얘 A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 중에 하나,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C에 몇 개, B에 몇 개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해 줄 건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무렇게 막 칠하지 말고 좀 이웃해서 연결이 되게끔 칠해놔야 돼. 그러고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애. 인접한 부분부터 색칠을 해놔야지 나중에 다 색칠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거부터 색칠을 하고 그러고 얘가 그냥 띄엄띄엄 색칠하는 게 아니라 얘 연속적으로 이게 색칠. 그러고 마지막 부분을 색칠할 때 그걸 좀 조심해줘야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문제로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칠하는데 우리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칠할 거야. 어떤 순서대로 칠할 거냐면 A, B, C, D 이웃하게만 칠하면 되니까 A, B, C, D 이 순서대로 칠할 거야. 그럼 A에 올 수 있는 게 4개 중에 하나, B는 이미 여기 하나의 색을 칠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C는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얘는 2개 중에 하나. 그러면 D는 누구랑 달라야 돼? 얘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돼. 그래서 A, C는 다른 색깔이니까 얘 2가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곱으로 총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옆에 문제로 봐볼게. 얘도 A, B, C, D 순으로 칠할 거야. 그러면 여기선 자, A에 올 수 있는 게 얘도 4가지 색을 가지고 칠한다라고 했을 때 A에 올 수 있는 게 4개 중에 하나. 그럼 B는 A랑 달라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C는 B랑 달라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D를 칠하려고 보니까 자, 마지막 D를 색칠할 거야. D를 칠하려고 보니까 D는 A랑도 붙어 있고요. C랑도 붙어 있어. 얘네랑 색깔이 달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C가 떨어져 있어. 아까는 마지막 거를 칠할 때, A랑 C랑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A, 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색깔이 달라. 근데 여기서는 A, C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 A, C가 색깔이 같으면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근데 A, C가 색깔이 다르면 여기 색깔이 다르면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C가 다르면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게 아니야. 모든 문제가 경우가 나뉘어지진 않아. 얘 기준이 뭐냐면 마지막 거를 칠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자 마지막 거를 칠하려고 보니까 요 마지막은 C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돼. 근데 A, C가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을 때만 A, C가 경우가 A랑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자 A가 이제 A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은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 중에 하나. C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왜? A랑 같은 색이 와야 돼. 그러면 여기 A랑 C가 같은 색이니까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가 동시에 색깔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서 36가지. 그리고 이번에 A, C가 다를 때는 A에 올 수 있는 게 4개 중에 하나, B에 올 수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 C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C가 색깔이 다르니까 D는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서 몇 개야? 48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84. 자, 그러면 옆에 문제도 일단은 순서를 가장 인접한 게 많은 A부터 해서 A, B, C, D, E 순으로 칠할 건데 얘도 자 마지막 거를 칠하려고 보니까 마지막은 누구랑 색이 달라야 돼? 마지막은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고 D랑도 달라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뭐야? 얘 A, B는 색깔이 달라요. 근데 A, D도 색깔이 달라. 근데 문제는 B랑 D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B랑 D가 색깔이 같을 때 그리고 B랑 D가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기준은 마지막 거를 칠하는 걸 기준으로 봐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선 5가지 색을 칠합시다. 얘 B랑 D가 색깔이 달라. 색깔이 같아.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게 일단 5개 중에 하나,
B에는 A랑 달라야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C는 BA랑 달라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D는 B랑 같을 때였어. 한 가지.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이고 얘랑만 A는 또 다른 색깔이니까 2가지 색을 제외해서 2에 올 수 있는 거는 3개 중에 하나 해가지고 얘가 180까지 나오는 거고요. BD가 다를 때는 자 BD가 색깔이 또 달라. 그럼 얘가 A에 올 수 있는 게 5개, B 4개, C 3개. 이제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D에는 얘 A, B, C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는데 B랑도 달라야 돼. 세 가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가 BD가 색깔이 다르고 A도 3가지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2에 올 수 있는 게 2개. 해가지고 여기서 240개. 그래서 다 더하면 420까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집합에서도 봤을 수 있어요. 이제 부분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라. 집합 A의 개수 이게 아니라 얘 집합의 순서상 어떤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서 얘를 A 따로 B 따로 정말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영역으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영역으로 생각할 거야. 우리 집합이라는 거는 얘 A라는 집합, 얘 A의 원소가 1, 2, 3, 4야. 1, 2, 3이야. 얘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떤 부분집합이라는 거,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 2의 3승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어. 얘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A 안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하는 거야. 즉 1, 2, 3이 얘 X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요게 X의 바깥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1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2개 중에 하나 2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2개 중에 하나 3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2개 중에 하나 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총 2의 3승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진 거야. 왜냐면 자 만약에 1이 다시 아까처럼 1이 여기 1, 2, 3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x1, 2라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얘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문제에서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야. 근데 그냥 A, B가 있는데 얘 A, B의 교집합만 알려주고 포함 관계는 안 줬어요. 그러면 지금 A,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이 각각의 원소가 1, 2, 3, 4, 5, 6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2도 한 가지. 3은 교집합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얘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4도 3개 중에 하나. 5도 3개 중에 하나. 6도 3개 중에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3의 4승 81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1은 A에 들어있고 2는 B에 안 들어가고 얘 A가 B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게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놔.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1은 A에 있어야 돼. 1은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야지. 한 가지. 2는 B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 바깥 부분에 있어야지. 한 가지. 3은 하나, 둘, 셋.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의 4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 두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영역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 문제 먼저 한번 풀고 나서 순열 조합도 이어서 나갈게.